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인사 이거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돼요. 법무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첫째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특장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드린 질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답변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만큼 수사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특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민정수석 근거와 법무부에는 다르지 않느냐, 답이 없으셨고. 제가 계속 답을 했는데 서로 그냥 돌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답 답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제 말에 하죠. 잘 듣고 제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버릇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좀. 제가 충분히 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족이 안 돼요. 나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답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보니까 오늘 완전히 그 인사정보 관리단이라는 게 처음에는 용머린 것처럼 하다가 이미지만 딱 빼먹고 뱀꼬리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뱀꼬리 용머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한다고 말씀드린 것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뱀꼬리를 만드시고 용머리를 만드린 거는 의원님을 비롯한 비판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띄우셨다가 내리신 거지, 저희 답변은 일관적이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률적인 얘기는 제가 너무 반복을 해서 그 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기관의 취지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위원님께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어요.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아까 수정 이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써놓으셨는지. 장관님도 그만하시고 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죠. 저는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예. 네, 오랜만이에요. 헌법에 포괄유인 금지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유인 금지의 원칙.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넘겨짚지 요건에 마시고 해당한다고 제가 묻는 생각하십니다. 질문에 답을 하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어때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너무 91조에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헌법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법에 나온 겁니다. 예. 죄형법정주의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동문서답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십시오. 유사명 총경은 징계합니까? 그 유사명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저의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나의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그래요. 염장을 지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7조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둔,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 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중에 치안사무뿐만 아니라 수사 간섭 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의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약속 못 드립니까? 아니, 저희가 만드는 그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러한 우려는 모두 해소되실 수 경찰관 있으리라 지휘 규칙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 국무총리 관심사항, 감사원 관심사항, 그거 경찰청장한테 명예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대 긴급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은 오해입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장에게도 그러한 지휘, 그러한 보고 경찰청장 역시 약속 수사에 할 수 관해서 있습니까?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사에 개입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시 나오십시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2시간, 2시간씩. 그 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그거와 같은 했다는 선상이에요? 말씀.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고 직무대행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유 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수사만 권한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자 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충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좋아요.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행안부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장관님 판사 출신입니다. 자, 소위 법카 유형과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압수수색한 거 과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김건희 여사 소위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라 하는 소환조차도 안 하고 서면 답변으로 끝냈습니다. 끝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너무 현격한 불공정 아니에요?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그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국 만들어지면 답변하렵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그리고 50회에 걸친 통정 허위 매매했다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고요. 거기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죠.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거나 국민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허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법치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실국 본부 소관, 검찰국을 적어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의 업무의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 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여기 우리 법무실장도 있고 인권국장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거를 폐기를 천명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정보 수집 기능을 지방검찰청까지 부활하겠다라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티타임의 명목으로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인권 보호라고 오늘 업무 보고에 얘기했지만 인권 침해적 방향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권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 느끼시기를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람이보다 더 빨리 풀이 눕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풀은 바람이 멈추기도 전에 먼저 일어서기도 한다라는 진리를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의 위반임이 분명하고 법무행정이 부실인사 또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책임과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법무행정은 어떻게 될 건가? 전임 장관으로서 참으로 지금 국회의원의 입장이지만요.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민정수석실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법적인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검증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오늘 위임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답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위 헌법과 법률과 명령의 법령 체계를 모르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보조직법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대통령 직무조항이 있고요. 법에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임의 일부 위임이든 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당연히 인사에 관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1mm도 없습니다. 애정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직제령에도 그 근본조항인 직무조항 3조에 인사에 관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4조에서의 인사정보관리단장, 단도 아니고 단장이라는 소위 직무 범위와 이런 근거 규정이 없이 보직 규정만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질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거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직제령의 규정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장관께서 민정수석실하고 비교하는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대통령의 행정 업무는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대단히 넓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에 근거조차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직제령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 조항이 있고요. 직무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조항도 있고 인사위원회 조항도 있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제가 법무부 직제령에
뭘 둔다고 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3조에 인사 업무를 넣고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놓고 거기에 장관과의 관계가 나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하며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자, 장관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사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검증하는 것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범위를 정해서 법령으로 일부에 한해서 위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위임입니다. 현재 규정상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전부 위임. 따라서 위반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위반입니다. 두 번째, 인사검증의 대상과 범위, 즉 한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대법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법원은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대상 아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대상이냐? 기다라는 거죠. 국무총리 대상이지요. 국정원장 대상이지요. 각부 장관들 다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요. 수석들 다예요. 근데 그런 한계와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장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하위 내규가 있느냐 했더니 앞으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지침을 만들어도 제 말씀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일부 수용해서 지침을 만들어도 위헌 위법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거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법치 행정의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헌법과 법률과 명령이라는 법령의 체계,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는 오늘 수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수사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줄줄이 잘 나오잖아요. 다 잘 알고 계셔. 남부지검이 만든 그 합수단, 제가 협력단에서 시작해서 합수단 만드셨잖아요. 그 질문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잘 답합니다. 예. 그만큼 수사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렇게 수사에 관계가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죠. 마지막으로 지금 유관성 효율성 따지는데 법무부는 유관성 효율성보다도 적법성이 먼저다. 유관성 효율성 따지면 1담당관은 사회정보, 2담당관은 경제정보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 경제정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보 수집하는 게 맞지요. 효율성과 유관성을 따집니다. 제 질문이 국민들께는 안 들렸겠지만 이것도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답변 가능한 부분에서 한번 답변해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질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특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박 장관님, 박 의원님께서 해주신 저희 이 법무행정 업무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국익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고 그 부분은 제가 계승해서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약속은 제가 드립니다. 그 내용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차피 의견의 차이의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법에 진짜 소관 업무로 있다면 그거는 위임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너무 논리 필연적인 전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인에 대해서도 국무수탁 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위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첫째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특장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 관련해 가지고 법을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직위를 설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법 규정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 제가 이 질의응답 나왔었는데 제 업무 범위가 저희가 하는 업무 범위가 진짜 1차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의견을 달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2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한테 짐 아니고 법무부의 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드린 질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답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민정수석실 근거와 법무부에는 다르지 않느냐. 답이 없으셨고. 제가 계속 답을 했는데 서로 그냥 돌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아니요, 저는 답 안 답을 하셨어요. 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대상 범위에 제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 장관의 자의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질문에도 답이 없었어요. 아니, 의뢰받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자의적으로 검증하겠습니까? 그럼 왜 건 바이 건으로 의뢰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사 규정에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을 잘 모르시고 그냥 사실적 아닙니다. 행위들만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좀 차분하게 법령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수사하듯이 사실만 가지고 하지 마요.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보세요, 충분히 잠깐만. 검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처음에 민정수석실 업무를 법무부로 가져온 거 투명화와 객관성을 높였다고 그러는데 송영렬 후보자 검증 물어보니까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부적절하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 여기 앉혀서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밝히기 부적절하다. 아무것도 안 밝히는데 무슨 검증이 됩니까? 투명성이 어떻게 제고됩니까? 저희가 어떤 앞뒤가 방식으로 어떤 규정을 모순되네요.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또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를 세운 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위헌 위법 소지가 크고 과중한 권한이다. 그래서 본인도 책임을 느낀다. 본인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인 업무 정도, 위장전이, 음주운전, 이런 거 밝히려고 1차 검증하려고 20명이나 되고 검사가 3명씩이나 되는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것을 법무부에 갖다 놔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앞뒤가 되는 안 일을 하는데 맞아요.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부담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부담이 아니 됩니까? 중요한 그리고 거에서 저희가 누락되거나 그러면 제 책임을 말에 느끼기만 하죠. 잘 듣고 제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고 좀 한번 있지 그런 않습니까? 버릇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좀. 제가 충분히 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족이 안 돼요. 아, 나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답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봅시다. 내가 이 보니까 오늘 완전히 그 인사정부 관리단이라는 게 처음에는 용머린 것처럼 하다가 이미지만 딱 빼먹고 뱀꼬리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런 보직과 관계없이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아까 위장전이 음주운전 정도의 기계적인 업무 정도로 얘기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 평판조회 합니까? 평판조회가 저희가 적극적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면 평판조회 말씀을 계속 기회 합니까가 주셔야죠.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게 단선적으로 예스와 나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이 시간이 거예요. 48초 남았는데 마치지고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제 생각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왜?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폐지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어딘가는 갖다 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한 거고 대단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투명한 것이 없고 지금 더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20명씩이나 그 에이스들을 여러 기관에서 데려다가 장관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 양반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저분
우리 박현전 단장님, 미안합니다. 박현전 단장님 밑으로 갖다 줄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라면. 그런데 저는 아까 은연중의 말씀에 책임이 있다, 무겁다, 그리고 결국은 인사검증에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바로 책임이 돌아올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하부 지침을 만들겠다. 부족한 걸 지금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물었던 근거가 뭐고, 제한이 뭐고, 위임의 근거는 뭐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며, 라는 말씀을 다시 잘 검토. 제가 이걸로 어제 오늘은 끝까지는 아닙니다. 이거 국정감사까지 계속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물어봤어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고,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직도 인사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세평 평판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요거 뱀꼬리 용머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한다고 말씀드린 것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뱀꼬리를 만드시고 용머리를 만드린 거는 저 의원님을 비롯한 비판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띄우셨다가 내리신 거지, 저희 답변은 일관적이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률적인 얘기는 제가 너무 반복을 해서 그 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평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통령 일반적으로 어떤 전혀 민간인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별도로 그런 세평 수집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직을 거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래서 좀 음주에서의 어떤 습벽이 있다든가 이런 보도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세평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세평 수집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인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명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고위공직자 1차 검증을 하는 수준으로서 20명은 굉장히 빠듯한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한 몇백 가지 1인당 항목에서 검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고 한 자리에 대해서 한 명을 딱 할 거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주면서 아마 숫자로서 그래 보이는데요. 그렇게 숫자가 실제로 보직되는 임용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20명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빠듯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미지는 그냥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한다, 1차적인 객관적 기계적 업무를 한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별하게 말을 바꾼 게 없거든요.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정기계약 부서관실에 정전에 있던 그 팀 아시죠? 네.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그 팀의 상당수를 이쪽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박범계 위원님. 예, 많은 시간이 나중에 경과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라도 있어요? 박범계 위원님. 있죠? 예. 예, 됐습니다. 일부라도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픈 질문인데 저도 역시 좀 책임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여기 오늘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 말씀하시는 거요? 특별감찰관이 예, 그렇죠. 예. 법무부가 지금 형식상으로는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감찰관이 없잖아요. 예. 특별감찰관이 그동안 임명되지 못한 역사적 연유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의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감찰 활동이라는 지금 세목으로 비용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 활동이라는 게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운영경비, 임금 등이 제일 많겠죠. 기본 운영경비에 7억 7천 정도가 나가는데, 이참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임명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일단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뭐 지적이 기분 안 있다는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기분이 안 지적이 좋겠습니다.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열애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라는 지명이 필요하다, 임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7억 7천이나 활동의 명목으로 활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경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참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실 문제라고 여야가 다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이런 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예. 기관의 취지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좋은 뜻을 저도 잘 동의합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부분도 제가 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동훈 법무행정은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기에 지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기관 중에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그중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도 있습니다. 항소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그 적어도 수사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국익적 측면에서 보호할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예.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그러한 관례와 운영 상황은 개선돼야 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의 그냥 막 자기 주머니에 있는 포켓에 있는 돈을 그냥 막 나눠주듯이 검찰총장이 그렇게 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검찰총장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제가 개선을 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선 검찰청에 그렇게 총장 마음대로 막 집어서 뭉태기를 넘겨주는 방식, 과거 방식 하지 말고 적어도 청별로, 규모별로 또는 수사 역량별로, 수사 규모별로 그렇게 배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세웠던 기준들? 제가 뭐 이 기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장관님 계시는 동안, 당관로 계시는 동안에 특활비 쓰신 거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복습을 하면서 봤는데, 장관께서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저도 역시.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일선 말씀은 검찰청.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장관이 하나도 안 쓰고, 일선에서 최대한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고, 저도 그것을 배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마찰관처럼, 그래서 아까 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장관님께서 위원님께서 하신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정 위원회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대검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어받아서 충실히 지금 그걸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이 돼요. 국회에서 예결산 때마다 늘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갖고 있는 그 정당성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부분은 유념을 하는 게 좋겠고 그 소송도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소송 그거 한번 결대로 한번 제대로 된 결론. 저는 항소심 결과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네. 예, 이 특수활동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업을 해보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관이 있을 때 항소를 제기하신 거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재판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당연히 저는 그 재판 결과를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행정부 차원에서 결단해서 완전히 바꾸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업무상.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이 순리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제 말 끊지 말고 다 들으시고 답을 하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동훈 장관께서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그 규정, 대통령령과 수사 준칙, 그걸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 조항이,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처벌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예. 수사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이 부분 또 이거 보세요.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브리핑은 검찰청법 규정은 일정 령의 중요 범죄를 등 중요 범죄를 규정해서 직접 열거 두 가지 외에도 다른 유형 주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하고 있다. 다만 입법상을 감안해서 중요 범죄를 이따 보충을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한번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요거까지만. 중요 범죄를 무한정 추가하는 게 아니라 국내 범죄, 경제 범죄에 해당되는 재불렸다. 스스로 입법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즉, 등으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범죄, 경제범죄에다가 등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생각이면 소위 직권 남용에 관한 범죄 이런 식으로 열거해서 넓히지는 차마 못하겠고 양심상 여기에 재분리를 통해서 그 국회범죄 안에다가 직권 남용을 집어넣고 경제범죄 안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고 이런 공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나쁜 소위 행정적인 법정 주의의 가장 나쁜 예가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 제가 일단 보충 드릴 때 이 부분은 우리 국민께서 들으시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는데 뭐 답을 하시면 좋고요. 예, 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탈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제2 얘기를 다 듣지 못했으니까 저 짤막하게 한번 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을 때에 대한 답을 위원님께서 2019년 12월 24일자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기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어요.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도 하면 같은 이야기죠. 예. 먼저 인사 검증 관련해서 결국은 오늘도 내 검증을 거쳤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내가 수사한 얘기로 경험으로 피해갔어요. 아니, 제가 검증 안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틀린 말씀하시니까 제가 윤석열 알 수 없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컨트롤 타워는 누구예요? 이 정부에서?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까? 검증에 대한 책임을? 검증에 대해서는 제가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거기다 평가하시는 건 의원님 자, 몫이고요. 제가 예. 묻는 거는 자, 그러면 답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질문 끝나고 하세요. 그러십시오. 자, 컨트롤 타워가 없다. 누구도 책임을 들지 않는다. 이 정부에서. 두 번째, 아까 대법관 검증을 제외한다는 건 내 계획이란 표현을 썼어요. 내 계획. 그거는 한동훈 장관의 계획에 있으면 안 돼요. 법령상의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대법관을 어떻게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대법관을 일개 법무부 장관실에서 그동안은 법령 없었어요. 법무부 아시다시피. 장관실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이성적 비난에 접하니까 그건 내 계획에 있다 이렇게 피해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의 한계와 대상과 범위가 아무런 근거 규정들이 없다.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사기소 분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으로서
등으로써 소위 부패범죄, 경제범죄 말고도 더 많은 범죄를 더 열거해서 나갈 수 있는데 입법 상황을 감안해서 그냥 수사 범죄를 재분류해가지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집어넣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이것이 갖는 법치 위배, 법치주의 위배, 위법한 상황을 저는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이것만 가보세요. 아니, 제가 다 답을 드려야죠. 예. 왜 그러십니까? 예. 예, 장관님, 못다한 답변하세요. 아직 안 마치셨습니까? 어떻게 수사사건은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정보법 형사사건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검사에서 범위에 관한 정보와 수사상 직사의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대표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두 번째 수사상 측이 검찰 경찰의 수사상 협의를 협의를 요청해서 검찰 예. 첫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획이란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사 검증의 범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역대 위원님께서 계셨던 데 이후로 당연히 그런 거고 다만 대법관에 대해서 안 할 거라는 건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할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받지 않을 것이고 대법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인사검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부패하고 경제범죄 범위에 많이 재분류한 건 맞지만 거기다가 등으로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추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준으로만 한 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사 준칙의 문제는 지금 이 수사 개시 규정은 경찰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의 범위죠. 예를 들어서 송치범죄를 어떻게 하느냐, 송치범죄를 몇 번 보안 수사하냐, 이런 건 지금 수사준칙상에 저희가 협의체에서 좀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협의를 지금 진솔하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개시 범위의 문제는 오롯이 그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냐 문제지 경찰이 그것 때문에 수사를 못하거나 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요한 의견을 받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통해서 공격적 검찰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제 지적에 다시 한번 답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2009년 12월 24일 날 그럼 왜 거기다가 수정안에 찬성하셨습니까? 그 취지가 등이라는 것이 검찰이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왜 그럼 거기 찬성하셨어요? 법령을 해석할 때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 개인들은 안 가시는 겁니다. 이러나 했을 때 눈앞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조를 상하지 않는 법, 골조를 침해하지 않는 법에서의 눈빛이 전혀 다른 영역을 만들어내는 제가 의원님 아까 수정 이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써놓으셨는지? 장관님도 그만하시고 우리 박근혜 위원님도 추가 질의를 꼭 하실 것 같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 말씀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 특별감찰관을 여쭤보니까 대통령 결단사항이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끄럽지 않느냐. 건진법사 과거 대선 기간 중에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법사가 법을 잘한다는 법사가 아니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참 경계가 모호하네요. 그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아니,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의원이 작년 1월 12일에 하세요. 진행하자고 대통령께 요구를 하셨어야 우리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했죠. 저는 했죠. 언제 하셨습니까? 근데 자, 옛날 말고 뭡니까?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예. 옛날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 없이 내일 없잖아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예. 방송국에서 특별감찰관 책임이 시끄러운데 공수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취지로. 그렇다면 그거 이전에 수사와 감찰은 구분되죠. 내 건을 다 수사로 고발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감찰 차원에서 법무부장께서 화끈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답을 해주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반성하신 취지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도 그 말씀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